네, 그럼 지금부터 판금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금 모델링에 대한 내용인데요.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세로 만들기 쪽에서는 부품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품은 3D 형상 작업을 하기 위한 부품이고 이 부품 문서는 판금 문서는 아니다. 판금을 위한 템플릿으로 구성된 문서는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판금 문서를 해야 한다라고 할 때에는 꼭 이 부품이 아닌 위쪽에 세로 만들기로 적용을 해주시면 판금 문서가 생성됩니다. 판금 문서 하나 생성하기 전에 한 가지 내 홈에 대한 팁을 드리면 첫 번째 날 이제 인터페이스 말씀드리게 되면서 이 내 홈 화면에 대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내 홈 화면에서는 아래쪽에 최근 문서라고 하는 제가 이제 50개의 문서로 구성된다, 기본으로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최근 문서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모든 이 시각적인 것들은 PC 스펙에 따라 달라지지만 아래쪽에 구성되는 이러한 최근 문서는 이런 그래픽과 같은 모든 것들이 모두 다 로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벤터를 실행할 때 내 홈이 구성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문서들을 모두 다 로드를 하면서 오픈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최근 문서가 너무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로딩이 느릴 수도 있고 내 홈 자체에 뭐 프로젝트가 너무나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느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인벤터를 열어서 작업을 진행할 때 굳이 나는 최근 문서나 이 프로젝트나 새로 만들기도 템플릿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이 기본 템플릿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내 홈을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내 PC에서 인벤터 실행할 때 이 최근 문서 때문에 너무 느린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이 최근 문서는 프로젝트가 뭐냐에 따라 구성이 달라져요. 보시게 되면 디폴트로 놓았을 때와 A 프로젝트로 놓았을 때, B 프로젝트로 놓았을 때가 다르게 구성될 수 있어요. 특히 저와 같은 경우에 작업된 문서들이 다른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는 것마다 따라서 최근에 열어서 해당 프로젝트에서 최근에 열어서 작업했던 문서가 뭐냐에 따라서 구성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서버에 있는 프로젝트 파일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서는 서버에서 이 파일들을 색인해서 인벤터의 아래쪽에 최근 문서에 50개의 이미지 그 썸네일을 표현을 하는 거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로딩하는데 시간이 서버에 있는 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인벤터를 실행하는데 시간이 너무나 걸린다라고 하면 그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최근 문서 개수를 줄인다. 라거나 내 홈을 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홈을 구성하지 않는 방법과 최근 문서 개수를 줄이는 방법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판금 문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도구라는 탭이 도구 탭을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응용 프로그램과 문서 설정이라는 게 보입니다. 첫 번째 날 이 내용이 언급이 되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응용 프로그램 옵션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이 PC에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인벤터의 이 버전에서 사용하게 될 어떤 시각적인 것이나 또는 컨트롤되는 항목들을 응용 프로그램 옵션에서 적용할 수 있고 문서 설정은 현재 열려있는 문서에 대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문서를 밀리미터로 작업할게 또는 인치로 작업할게 이런 모든 것들이 문서 설정에 들어가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옵션을 일단 실행을 해서 보시게 되면 일반 탭에서 우측 가장 하단에 내 홈이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내 홈이라고 하는 영역을 보시게 되면 시작 시 내 홈을 표시하겠습니다 라는 항목이 보여요. 어차피 지금 아무 문서도 안 열려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을 체크를 해제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인벤터를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실행을 해서 내 홈이 혹시 실행을 할 때 구성이 되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것도 나와 있지가 않은 게 보여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 내 홈이 해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작을 다시 새로이 하더라도 내 홈을 나타내지 않는다. 만약에 이렇게 된 경우에는 시작하기 탭 클릭해서 홈 클릭하면 내 홈을 구성합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잠깐 검정색 화면으로 돌아가면서 맨 처음 로딩할 때는 시간이 살짝 걸리는 게 보여요. 근데 저와 같은 경우는 지금 로컬에 있는 파일들 기반으로 해서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빨리 열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에 있는 어떤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서 서버의 파일들을 색인해야 한다라고 하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 홈이라는 거를 끄고 키는 건 아까 도구의 응용 프로그램 옵션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 아래쪽에 보였던 이 숫자가 최근 문서에 표시할 최대 개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래도 최근에 작업했던 문서는 좀 리스트화 됐으면 좋겠는데 싶은 상황이다라고 하시면 좀 개수를 줄여 주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5개로 구성을 하고 확인을 하게 되면 이 최근 문서에 구성되는 그 문서의 개수가 5개로 한정되어서 보여집니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홈이라는 거의 구성에 따라서 맨 처음에 인벤터를 실행할 때의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판금 문서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좀 판금에 대한 게 판금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판금에 대한 좀 간단한 이해를 위한 설명을 간단하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책상 같은 데에도 판금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판금과 같은 경우는 어떤 금속판을 특정 부분을 구부려서 만들어진 형상인데 판금 문서로 작업해야 하는 경우는 이렇게 구부려서 만들어지는 것에 전개된 상태의 도면이 필요한 경우에 판금 문서로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판금 문서에 전개도가 필요 없는 경우는 부품에서 작업하고 쉘로 안쪽을 비워낸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컷으로 해서 형상화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판금집에 그 가공을 판금집으로 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회사에서 직접 가공을 하거나 그 판금집에서 전개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개도를 전달을 해주셔야겠지만 판금집에서 그냥 3D 형상을 요구해서 3D 형상을 전달해주고 전개도는 직접 그 판금 가공집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금이 구부러진다라는 걸 생각을 해봐 주시게 되면 금속판이 구부러진다라고 생각해 보면 금속이 구부러지면서 특정 부분은 늘어나고 특정 부분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굽힘 변수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K 팩터라고도 하는데 그 굽힘 변수가 몇으로 해서 적용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금속판이 얼마나 늘어나고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한 그 수치 값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 굽힘 변수에 대한 값을 또 판금집에서 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영업적인 거라고 해서 공유를 해주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재질에 따른 굽힘 변수를 알고 있어야 정확한 전개되었을 때의 길이 값을 알 수 있을 텐데 그 값이 들어가 있는 게 판금 문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부품 문서에는 3D 형상이기 때문에 어떠한 굽힘 변수라는 걸 넣을 수 있는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꼭 판금 문서를 작업할 때에는 K 팩터를 넣을 수 있는 굽힘 변수를 넣을 수 있는 판금 문서에서 작업을 해야만 나중에 펼쳐낼 수 있다. 펼쳤을 때 그러한 변수를 적용해서 펼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벤터 2020 버전 이상에는 어떤 곡면 형상을 펼치는 기능이 부품 쪽에도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이따가 판금 문서 설명드린 다음에 이따 부품에 대한 추가적인 기능들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그 내용 설명드리기 전에 판금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제 전에 특정 업체가 생각이 나실 수도 있지만 요런 것도 판금 기능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유곽이죠. 우유곽도 마찬가지로 접어서 만들어지는 형상이죠. 이런 접어서 만들어지는 형상은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전개도가 필요할 수 있게 돼요. 꼭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좀 굽혀지는 형상에 올라갈 뭐 스티커를 제작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사용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스티커 같은 것을 제작을 한다라고 보면 인벤터 2020 버전에서 생성된 그 펼치기 기능을 활용하는 게 좀 더 원활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거는 설명드리도록 하고 우유값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접혀지는 거기 때문에 전개했을 때에는 우측에 있는 것과 같은 형상으로 이렇게 또 4개의 2개의 선이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여기에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게 이제 뭐 절곡선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런 개념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인벤터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해서 황금 문서를 생성해 보도록 할 텐데 지금은 이제 저와 같은 경우에는 템플릿이라는 거에 구성이 되어 있는 EN, English-US, 그리고 KO, Korean-KR로 구성되어 있는 폴더에서 계속 새로운 문서를 생성하고 여기서 이렇게 작업하세요라고 가이드를 드렸었어요. 이 리스트는 사람마다 다르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KO, KR이지만 여기에 잉글리시가 있고 이 잉글리시를 클릭하고 우측을 살피게 되면 이 잉글리시라는 폴더 안에 시트메탈이라는 것과 스탠다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스탠다드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솔리드로 만들어지는 부품이구나 라는 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트메탈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시트메탈 형상을 작업하는 문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 문서 설정에서는 도구의 문서 설정에서는 이러한 단위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위를 설정할 수가 있고 지금 이것들은 모두 다 템플릿에 단위가 설정되어서 만들어져 있는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리미터냐, 미터냐, 센티미터냐, 아니면 인치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필요시에 따라서 다른 폴더를 확장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뭐 메트릭, 밀리미터 단위로 되어 있는 시트 메탈이라는 것을 활성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메탈 더블 클릭 해주시고 문서가 열리면 새 문서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위쪽에 제목 표시줄에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 이 용지 모양이 보여요. 여기서도 새로 만들기를 실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꼭 이 파일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지 않더라도 아니면 컨트롤 N 아시죠? 컨트롤 N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새로운 문서가 생성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컨트롤 N을 클릭을 해서 스탠다드 문서를 한번 또 활성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잠깐 비교를 해 보도록 할 텐데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지금 부품 1과 부품 2를 활성화해 놓은 상태예요. 부품 1과 부품 2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창을 좀 옆으로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위쪽에 보면 뷰 탭이 있어서 뷰 탭에 창 패널을 보시게 되면 정렬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 수직, 바둑, 반식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네홈이 켜져 있어서 이 네홈이 보이는데 네홈을 닫아주시면 네홈은 빼고 이렇게 두 개가 나열이 됩니다. 물론 이 모형 패널은 한 개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형 패널은 하나이기 때문에 왼쪽 항목을 클릭하면 왼쪽에 해당되는 히스토리를 볼 수 있게 모형 검색기가 구성되고 오른쪽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해당되는 내용을 볼 수 있게 왼쪽에 모형 검색기가 구성됩니다. 차이점을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이 구성된 부품과 같은 경우는 일단 모형 검색기에서 이거는 육면체를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반 솔리드 부품이구나를 알 수 있고 왼쪽에 있는 영역을 클릭해 보면 이거는 이렇게 마치 종이가 굽혀 있는 것처럼 형상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판금이구나 라는 걸 대략적으로 상단의 부품 이름 위치를 통해서 이 아이콘으로 식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위쪽에 또 보면 구성되는 탭이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판금 문서 같은 경우에는 판금 탭이라고 별도로 또 생성이 돼요. 일반 솔리드 문서와 같은 경우에는 3D 모형 탭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식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아래쪽에는 접힌 모양이라는 게 생기죠. 나중에 이제 펼치고 나면 전개된 상태도 표시가 될 거예요. 이따가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실수로 맨 처음에 부품 문서를 생성했는데 네홈에서 부품을 클릭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문서는 일반 솔리드 문서로 생성이 되었을 텐데 그럴 때에는 이 3D 모형 탭에 판금으로 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간혹 가다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솔리드로 해서 예를 들어서 부품 문서에서 대략적으로 나는 판금을 작업해야지 하고서 요런 모양을 만들었어요. 지금 사실 판금은 다 모두 같은 두께로 작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위쪽이 좀 다른 두께여서 말이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나는 이걸 판금으로 만들 거야 라고 하고 만들었어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판금으로 변환을 한다고 해서 이 솔리드가 판금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판금 기본값이 활성화되면서 마우스 커서 모양이 어떤 면을 클릭하라는 식으로 바뀌어요. 이 상태가 어떤 면을 선택하면 그 면이 기본 두께라고 내가 인식할게 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면을 클릭해주면 이 두께가 몇이야? 이 두께가 그러면 이 판금 문서의 기본값이라고 내가 인식할게 라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놓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이게 요 면에 대한 두께는 판금에 대한 기본값으로는 적용이 되지만 이 생성한 형상 자체는 돌출로 남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전개도를 만들 수 있는, 펼칠 수 있는 항목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라는 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생성했던 이 3D 형상, 부품 문서는 저장하지 않고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판금 쪽에서 일단 판금 형상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판금에서 제일 중요한 설정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판금과 같은 경우는 작업할 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판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판금은 전개가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작업하는 두 가지 방법은 접어놓은 상태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펼친다 라는 게 있고 펼쳐놓은 상태에서 만든 다음에 여기를 접어요 라고 지정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전개된 상태를 만들어 놓고 굽힌다 라는 것과 굽혀놓은 상태의 형상화를 한 다음에 펼친다 라는 개념으로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판금 형상을 작업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작업하는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위쪽에 보셨던 아까 전에 이제 3D 형상에서 판금 문서로 변환이라는 걸 클릭했을 때 판금에 대한 기본값을 지정할 수 있도록 기능 자체가 켜졌었어요. 그 켜져 있던 항목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금 기본값이라고 하는 거 클릭. 해보면 물론 이 판금에 대한 기능들이 활성화된다라는 것도 판금 템플릿으로 해야 할 중요한 이유지만 판금 기본값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 판금 기본값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 항목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스타일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금에 대한 기본값을 설정하는 부분도 스타일 라이브러리에서 해당 내용들이 누적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판금 규칙이라는 게 보여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규칙의 두께를 사용한다라는 옵션이 보입니다. 판금 규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작업하는 건 판금 두께가 0.5T, 0.5mm짜리와 1T, 1mm짜리를 많이 써 라고 하게 되면 0.5와 1을 만들어 놓고 오늘은 0.5짜리 만들어야 돼 하고 그 판금 규칙을 활성화해서 작업하면 0.5로 새로운 그 형상들을 생성할 때마다 0.5mm를 기본 값으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판금 규칙이라는 것과 전개 규칙이라는 것에는 연필 모양이 존재해요. 값을 바꿀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우리 회사는 0.5와 1을 자주 사용하는데, 아, 이번에는 특이하게 2mm가 필요하네? 라고 할 때에는 이걸 체크 해제해서 이번에 대한 2mm로 바꿔주시게 되면 요거는 또 이 문서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판금 규칙 오른쪽에 있는 연필 모양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연필 모양 클릭을 해봐 주시면 연필 모양 클릭을 했을 때는 이제 판금 규칙 왼쪽에 보셨을 때 판금 규칙, 이 판금 문서에 대한 조명은 어제 잠깐 봤었죠. 뷰탭에서. 똑같이 조명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판금 규칙 아래에 판금 전개라는 요 값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값은 여러 개 추가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래쪽에 이 세로 만들기, 오른쪽에 밀리미터 이 기본값 밀리미터라는 거 클릭해서 세로 만들기를 하면 이 기본값을 그대로 복사하는 개념으로 새 설정값을 생성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새 값을 클릭해서 한번 2mm라고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기본값 2mm 확인. 하면 밀리미터라는 애와 2mm라는 요 값들이 생성된 게 보여요. 이거는 식별할 수 있게 0.5라고 바꿔놓도록 할게요. 그럼 0.5라는 애랑 2mm라는 애가 이렇게 보입니다. 0.5, 2. 2mm인데 두께가 2mm가 아니네요. 그래서 오른쪽을 한번 보면 이 판금에 대한 규칙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규칙에 포함되는 것이 시트에 대한 내용과 절곡부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에 대한 내용과 코너부, 구석부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에 대한 내용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트를 한번 보게 되면 먼저 이 판금 문서를 작업할 땐 이 재질만 쓴다라고 할 때는 재질을 아예 지정해 놓고 만들 수도 있고 두께는 지금 기본값 2mm니까 두께를 2로 바꿔야겠네 해서 2를 바꿔주고 오른쪽에 보면 전개되는 규칙도 바로 이 2mm라는 것에 바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게 보여요. 그 아래쪽에 보면 이 마이터나 리프나 이음매에 대한 간격을 몇으로 가져갈 건가에 대한 부분이 두께로 되어 있어요. 어제 매개변수라는 거 배우셨었죠? 이 두께라는 값이 2로 되어 있는데 이게 2와 같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음매라든지 리프라든지 마이터라든지 판금 문서를 생성할 때 사이에 틈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틈에 대한 부분을 어떤 값으로 몇으로 해서 적용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라 보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식으로 해서 두께를 2로 나눌게 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2를 2로 나눠서 1로 구성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적용하면 이 두께가 만약에 4로 되면 여기는 2로 같이 연동되어 바뀌겠죠.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조건 간격은 1 이렇게 입력을 할 수도 있어요. 네, 라고 다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플랫 패턴이라고 하는 게 사실 영어로 되어 있지만은 이게 전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랫 패턴이 곧 전개도인데 전개도를 생성할 때 절곡되어 있는 굽혀 있는 이 부분의 각도를 어디로 보고를 할 거냐, 왜 보고를 해야 되냐라고 보면 만약에 판금을 가공하는 데에서 전개도만 요구를 해서 전개도를 받았는데 여기에 각도가 없다면 어디로 몇만큼 굽혀야 되는지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굽혀야 하는 각도는 몇인지 어디서 어디로 굽혀야 되는지가 명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각도는 어디로 해서 나중에 도면에 표기를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이 값은 형상에는 표시되진 않지만 도면에는 표시될 값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될 각도는 안쪽 각도냐 또는 바깥쪽 각도냐를 정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서 A가 지금 바깥이구나, B는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은 안쪽에 대한 각도다라고 하면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이 플랫 패턴, 전개도를 생성을 했을 때에 대해서 펀치를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2D 스케치로만 여기에 이렇게 펀칭이 되고 이 위치에 추가적으로 포밍되는 형상을 넣을 거야 라고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요 위치에, 요 위치에. 아니면 아예 정말 그 전개는 되었지만 이 형상은 3D 솔리드이기 때문에 이 위에 그냥 얹어 놓은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탭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절곡부라는 거 클릭을 해보시면 절곡부 탭에서는 굽혀질 때 그 사이 값을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릴리프라 부르고 이 폭을 몇으로 가져갈 것인지 깊이는 여기 왼쪽에 있는 이미지를 보고 어디에 위치하는 값들이구나를 오른쪽에서 확인을 해주시면서 여기가 A다, B다를 확인해 주시면서 필요한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절곡부 반지름은 몇으로 할 것인지 이게 판이 구부러질 때 종이는 물론 되게 얇으니까 마치 정말 딱 90도 각도로 구부러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손가락을 굽혀보면 손가락 끝이 라운드가 있죠. 이거랑 똑같이 판금도 굽히면 라운드가 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판금의 라운드를 반경을 몇으로 할 것이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탭을 보시게 되면 이제 모두 다 접어놓고 펼쳤을 때 펼치면서 그냥 펼치게 되면 특정 부분에 응력이 집중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는 형상으로 터진다거나 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코너부를 추가적으로 가공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지 라운드로 이렇게 동그랗게 펀칭을 할 것인지 사각형으로 할 것인지 찢어진 형상으로 할 것인지 이런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 개, 3개의 절곡부가 교차되는 부분에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옵션 값으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라운드와 대체 없음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판금 규칙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K 팩터 그 굽힘 변수라고 하는 부분이 왼쪽에 보시면 판금 전개라고 하는 항목의 기본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 2mm라는 거 바꿨으면 저장을 먼저 해두고 그럼 0.5에는 시트로 봤을 때 0.5, 2mm는 시트로 봤을 때 2로 적용되어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판금 전개라고 하는 하위 항목의 기본값 K 팩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선형이라고 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절곡부 테이블이라고 해서 별도로 테이블화해서 몇 값일 때에는 몇 도로, 몇 길이로, 뭐 신장률은 몇이다, 뭐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물론 이미 그 작성된 어떤 테이블이 있을 때 로드해 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출력을 할 수는 있는데 로드를 해올 수는 없어요. 이렇게 구성을 할 수도 있다, 테이블로. 그리고 함수를 이용해서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에서 사용하는 전개되는 방식이 따로 있다고 하면 선형이 아닌 다른 방식을 사용해서 하나하나 타이핑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특정한 하나의 값으로만 적용을 한다. 모든 두께에 따라 바뀌지 않고 특정한 하나의 값으로만 굽힘 변수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선형으로 해서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값은 1에 가까울수록 펼쳤을 때 변화하는 길이 값이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0.44라는 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그 SS304라든지 이런 항목들과 가장 유사한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값으로 대부분 0.44가 적용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상태로 일단 저장 및 닫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이 기본값 2mm에 적용했던 두께가 바로 여기에 반영이 돼요. 요거를 0.5로 바꿔보면 두께가 0.5로 돼요. 2mm로 한번 다시 바꿔놓고 2mm가 지금은 기본값으로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황금 기본값 클릭하면 현재의 값이 2mm라는 게 보여요. 저와 같은 경우는 2mm로 이미 적용이 되어 있어서 0.5로 바꾸면 지금 2mm이기 때문에 0.5로 바꾸면 확인 버튼을 클릭할 수 있게 되네요. 이 상태에서 일단 이 기본값을 0.5로 한번 적용을 해보고 확인 버튼 클릭하고 하나 형상화를 만든 다음에 황금 문서 만든 다음에 0.5mm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